일단 논문은 그 매거진 논문이에요. 커뮤니케이션스 매거진이라서 유명한데 그래도 좀 읽기 쉽게 작성된 논문이고 개요만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자면 그 SDN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SDN을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냥 고민을 담고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읽기가 쉬운 이유는 일단 SDN 오버뷰부터 시작을 해요, 논문이. 그래서 SDN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병원 선배나 아니면 시현이가 다뤘던 논문이랑 다르게 너블 아키텍 어떤 굉장히 신박한 아키텍처가 나오는 그런 논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게 나중에 멀티 컨트롤러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멀티 컨트롤러로 가면서 어떤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체계를 잘 잡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럴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논문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논문 그 다른 미팅 때문에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좀 그냥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좋을 그런 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논문 순서를 쭉 따라서 가기로 했어요. 워낙 텍스트북처럼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전체 틀인데 기본적으로 SDN이라고 하는 거 어떤 기능 분리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 흔히 이제 싱글 컨트롤러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게 이제 WAN으로 퍼져나갈 때 어떤 이슈가 있는지 첫 번째로 뭐 싱글 컨트롤러면 당연히 이제 퍼포먼스 버틀렉 존재하는 거고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도 존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티 컨트롤러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떤 분야가 더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제너럴한 아키텍처를 소개한다. 아주 제너럴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이게 뭐 특정 도메인에 스페시픽하게 설계된 아키텍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뭐 프로토타입 정도 수준의 아키텍처 하나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트로인데 SDN이 시작된 이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디바이스가 많이 필요하게 됐죠. 스위치라든지 라우터 그리고 미들박스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는데 문제는 벤더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시영이가 얘기했던 그런 이질성 문제가 반드시 생긴단 말이죠. 왜냐면은 프로토콜 어떤 API 문제도 생길 거고 하드웨어 스펙 문제도 굉장히 많이 생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딱 이게 이슈로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어떤 메소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 거죠. 그래서 기존 라우터 기능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전체 네트워크의 어떤 플로우라고 하는 거를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랑 두 번째는 실제로 패킷을 그 방향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포워딩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SDN에서 두 개로 이제 분리를 시키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워딩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디바이스 스페시픽한 이질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저걸 분리시킴으로써 커버가 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첫 번째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그래서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어떤 패킷의 플로우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고 네트워크의 설정 값들을 다 재조정해 주는 걸 컨트롤러가 한다라고 하면은 스위치 이제 라우터 부분에서는 그냥 정말 패킷의 포워딩 부분을 전담할 수 있게 그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애가 이제 딱 하나가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복잡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질성이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 스페시픽한 이질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전히 디태치 시켜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 뭐 그 스위치 부분에서 스펙이 바뀌더라도 그 여기 SDN에서 정의해주는 API에 따라서 컨트롤러로 연결만 시켜주면 모든 게 이제 사용될 수 있게끔 커버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SDN 기능 분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많이 적용이 됐죠. 왜냐하면은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어떻게 멀티 테넌트 그 퍼실리티인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가 들어가고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스위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스위치들이 하나의 컨트롤러로 묶이는 거죠. 싱글 컨트롤러로 묶여서 그 싱글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전체 트래픽을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어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재조정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 DCN에서는 그냥 유용하게 쓰여 왔는데 이게 이제 DCN을 벗어나서 좀 더 이제 와이드 에리어로 나오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걸 출발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DCN에서 하고 있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 컨트롤러 어프로치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할 수 있죠. 전 세계 네트워크에 대해서 스위치가 굉장히 많고 라우터도 굉장히 많은데 컨트롤러가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스위치랑 거리가 너무 멀어지죠. 컨트롤러랑. 왜냐면 물리적으로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턴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 퍼포먼스 버틀렉이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은 데이터가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물론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얘가 꺼지면 컨트롤러 꺼지면은 전 세계 네트워크 다 꺼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어떤 이슈, 어떤 뭐 제한이 생겨야 되냐? 결국에 멀티플 컨트롤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그냥 2레벨이라고만 했지만 멀티레벨 하이어르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트워크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인데 벌티컬하게 이제 하이어르키를 갖추고 가는 부분. 쉽게 가장 간단한 아키텍처가 2레벨일 텐데 2레벨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랑 그 밑에 있는 뭐 나중에 이름은 나오는데 그냥 서브 컨트롤러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서브 컨트롤러들이 그 정보 로컬을 관리하고 걔는 로컬 정보를 이제 마스터로 올려주는 부분. 그래서 마스터가 글로벌한 뷰를 가지고 전체 네트워크 관장을 하고 로컬에서의 어떤 플로우 컨트롤은 서브 컨트롤러가 하는 그런 구조가 가져갈 수 있는데 분산은 되지만 역시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마스터 컨트롤러가 여전히 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로 혹은 퍼포먼스 버틀렉으로 좀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반면에 완전히 진짜 P2P처럼 완전 퓨어 디스트리뷰티드 구조로 가게 되면은 저런 바틀렉 문제라든지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는 없을 거예요. 근데 걔네 글로벌 뷰를 갖기 위해서는 그런 로컬 컨트롤러들이 서로 이제 정보 주고받으면서 동기화를 시켜야 될 텐데 그 동기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발생된다라는 게 이제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구조를 가져야 그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에 가장 적합할 건가 그거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을 좀 내려보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인트로고 처음 SDN 오버뷰 먼저 잠깐 짚고 이제 그 아키텍 디자인 컨시더레이션 부분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 알고 있겠지만 뭐 다시 한번 리캡을 하자면 데이터 플레인이랑 컨트롤 플레인으로 나뉘죠.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 주는 게 결국에 오픈 플로우라고 하는 커먼 프로토콜 스탠다드인가요 지금 이거? 표준 프로토콜이 되는 건데 아까 스위치랑 라우터 그 데이터의 포워딩을 담당하는 애들은 전부 다 데이터 플레인에 들어가서 진짜 그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그 수행을 하는 거고 위에서 그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컨트롤러가 그런 전체적인 어떤 누가 뭐한테 보내고 그래서 어떻게 플로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셋업을 컨트롤러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오픈 플로우 API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각각의 스위치들 혹은 저기 라우터 안에 그 포워딩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존재하게 되는데 컨트롤러에서 이 포워딩 테이블 안에 엔트리를 채워주는 거죠. 이런 상태일 때는 이쪽으로 포워딩 해라 혹은 이런 컨디션을 가지면 이쪽으로 포워딩 해라 이런 식의 어떤 여기도 나와 있지만 if condition then action 포맷에 맞춰서 포워딩 룰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그 패킷 헤더에 있는 정보가 될 수가 있겠죠. 뭐 데스티네이션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많은 필드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포워딩을 하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뭐 드랍을 하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액션 뭐 워낙 많으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룰이 없을 경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미 컨트롤러에 의해서 룰이 정의가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플로우가 정의가 안 됐다라는 건데 그 플로우가 정의가 안 됐다라는 거는 새로운 리퀘스트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새로운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그거와 그 패킷에 대한 혹은 서비스 요청에 대한 포워딩 룰이 없을 경우 그럴 때는 여기에 패킷 인 메시지라고 하는 걸 이제 컨트롤러로 보내게 돼요. 컨트롤러로 보내서 내가 지금 새로운 메시지가 왔으니까 이거에 맞는 플로우 라우팅을 설정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 라우팅에 따라서 이제 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룰들이 적합한 스위치들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패킷이 오면은 이게 그 이후로 오는 패킷들이 오면은 이런 룰에 따라서 포워딩을 해줘 라고 부탁하면은 엔드-투-엔드 커뮤니케이션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SDN의 뭐 기본적인 철학인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짚고 넘어가고 SDN의 이제 장단점을 간단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는 라우터 안에 포워딩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플로우 이제 셋업하는 부분까지 모든 게 다 라우터 디바이스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기능이 많죠. 근데 지금은
그 라우터라고 하는 디바이스에서 몇 개 기능을 떼냈어요. 그 플로우 셋업이라고 하는 기능을 떼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각의 디바이스가 담당하는 기능이 줄어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도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설치되는 스위치들의 가격이 절감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디커플링 된다라고 하는 거. 아까 이제 오픈 플로우를 경계로 데이터 플레인이나 컨트롤 플레인 디커플링 시켰는데, 그 말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드웨어 스펙이라든지 혹은 각 스위치별로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더라도 기존 그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을 연결시켜주는 오픈 플로우 API 그거에만 잘 맞춰서 이제 한번 이제 인캡슐레이션 해주면은 전혀 뭐 다른 스위치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독립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라는 게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는 개발 및 배포가 쉬워진다라는 거.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API만 잘 맞춰주면은 다 이제 가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레이어가. 그래서 쉬워지는 거고, 또 이제 만약에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내가 트래픽 분석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모든 이제 스위치에 대한 정보를 빼오기 위해서는 걔들의 어떤 스펙을 알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컨트롤러에 그냥 정보만 요청을 하면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그 표준 API에 근거해서. 그럼 이제 훨씬 더 이제 간단해진 거죠. 이제 디바이스 스페시픽한 정보가 없어도 그런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의 또 장점이고, 그 다음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장점이라기보다는 특징이죠. 벤더 스페시픽한 구현을 숨겨줄 수 있는 거는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이제 나머지 장점들이 생기는 거고, 마지막은 네트워크 관리가 쉬워지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컨트롤러의 모든 그 관리 기능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컨트롤러만 조지면 돼요. 뭐가 잘못됐거나 혹은 뭐가 새로운 게 발생했을 때 컨트롤러만 조작을 하면은 나머지는 다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물리적인 그런 포워딩은. 그래서 관리 자체가 쉬워진다는 게 장점인 거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컨트롤러 자체가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 만들어 분산 컨트롤러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왜 단점이냐면 이제 W 에리어 네트워크에 적용하고자 할 때 생기는 제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DN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게 하나의 이 도메인에서의 단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싱글 컨트롤러로 갔을 때 아까도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플로우 셋업을 할 때 워낙 많은 정보들이 이제 요청들이 싱글 컨트롤러로 이제 집중될 거기 때문에 플로우 셋업하는 것 자체도 큐에서 이제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처리할 게. 뿐만 아니라 워낙 노드들이 많다 보니까 라우팅 자체도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그런 딜레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랑, 솔직히 세 번째 건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컨트롤러 투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API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노스바운드 API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인데, 컨트롤러 윗레벨, 그 오픈 플로우가 해주는 거는 아.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 사이에는 그 위는 표준이 아니니까. 그 위에 SDN 컨트롤러라는 앱이 아닌 거지. 그 서비스가 회사마다 상당히 많고 경쟁이 치열한 상태. 그래서 그게 이제 표준화되지 않은 게 또 하나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시큐리티 보장이 안 되는 거. 그냥 플로우 안에서 한 번 어센티케이션 된 거는 믿어버리는 거죠. 지금은 이거 보안 뭐 솔루션이 되고 있나? 지훈아 어때? 시큐리티 SDN 있어요. 있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볼 때 좀 트래디셔널한 그런 어떤 최근 논문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 번 어센티케이션 된 거는 어센틱하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패킷 인젝션이 가능하다라고 단점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분산 때도 이런 어떤 SDN의 시큐리티를 다룬 팀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냥 유추했을 때는 이런 솔루션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어떤 기본 SDN 구조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서 일단 작성을 해뒀어요. 맞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럼 이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적용할 때 어떤 디시전 메이킹들을 내려야 되는지 들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혹은 5가지를 제시해 주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첫 번째는 싱글 컨트롤러냐 멀티플 컨트롤러냐. 이미 결론은 물론 멀티플 컨트롤러겠지만 뭐 다시 한번 분석을 하면 싱글 컨트롤러 문제점을 여지껏 계속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멀티플 컨트롤러를 크게 2가지 정도로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는 레플리케이티드랑 디스트리뷰티드. 레플리케이티드는 우리가 그 프라이머리 백업 어프로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섀도우라고 하는 컨트롤러 하나 두고 프라이머리 컨트롤러를 하나 두는데, 모든 스위치들은 이 모든 컨트롤러들이랑 다 통신을 해야 돼요. 어떤 플로우 셋업 리퀘스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이제 보내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보내다가 프라이머리가 죽어버리면은 섀도우가 그냥 이어받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싱글 포인터 페일리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그냥 방지하는 수준, 그냥 한 단계 방지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백업을 두는 거고, 그리고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비슷한 거예요. 퓨어 P2P처럼 진짜 컨트롤러마다 본인들이 담당하는 네트워크 에리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는 거니까 한쪽 컨트롤러가 죽더라도 다른 컨트롤러가 큰 영향을 받진 않죠. 그 로컬에 있는 플로우 셋업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죠, 적어도. 그래서 예. 그래서 확실히 성능이라든지 러버스티니스 면에서 그래도 레플리케이티드보다는 우수하다라고 이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평을 하더라고요. 물론 컨트롤러 간의 어떤 싱크로나이제이션 오버헤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고려하더라도 훨씬 더 러버스트한 건 사실이니까. 사실 지금 교과서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한하는 건 아니죠?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런 디시전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각자의 비즈니스 레벨 리퀘어먼트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중에 제시가 들어가는 거지. 아니 왜냐면은 저 이때까지 지금 SDN을 관련돼서 김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면 싱글 컨트롤러잖아요. 그래서 멀티플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이걸 와이어리스에서 적용할 때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와이어리스랑 와이드 에리어는 좀 다르잖아. 이건 와이드 이건 와이어리스 문제가 아니라 와이드 에리어까지 커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인 거지. 와이어리스는 그냥 뭐 엣지가 될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코어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해하기로는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코어의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인 거지. 와이드 에리아. 그러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신처럼 SDN,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확장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분석을 한 거고, 그랬을 때 이런 디시전 포인트들이 존재한다라고 분석을 한 거지. 그리고 멀티 컨트롤러를 가더라도 호리젠탈하게 가느냐 버티컬하게 가느냐, 아까 얘기랑 비슷한데 하이어키컬하게 들어가느냐 단순히 이제 퓨어 P2P식으로 가느냐, 그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싱글 컨트롤러에 비해서 둘 다 레이턴시를 향상한다라는 거는 공통적인 특징인 거고, 근데 이제 호리젠탈하게 갈 때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컨트롤러들이 자신의 어떤 에리어가 있어서 에리어 안에서 똑같은 기능을 그냥 수행하는 거지, 이제 로지컬하게는. 근데 이제 네트워크 뷰는 당연히 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두 번째에서 말한 것처럼 컨트롤러 사이 정보 교환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글로벌 라우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지금 뭐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 하이퍼플로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오닉스 이렇게 다양하게 컨트롤러 스킴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스킴에서 뭐 하이퍼플로우는 펍서브로 하고 오닉스는 DHT를 쓴다라고만 언급을 하고 넘어갔어요. 저거는 별도 논문이니까 여기선 다루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네트워크 페일리어에서는 굉장히 좀 톨러런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 죽더라도 딴 게 돌아가니까. 하지만 그 동기화 차원에서라든지 그런 관리가 어렵다라는 거, 호리젠탈한 부분이. 그리고 벌티컬한 부분은 아까처럼 하이어키 가져가는 거. 그래서 마스터 컨트롤러가 있고 로컬 컨트롤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로컬 컨트롤러가 이걸 지오그래피컬리 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묶을 수 있는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로컬 컨트롤러가 특정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여기 특정 네트워크 안에 토폴로지 정보라든지 플로우 정보를 이제 마스터 컨트롤러한테 전달해주면 마스터 컨트롤러가 글로벌 뷰를 가지는 형태, 그렇게 되는 거고, 관리는 쉽지만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소개하는 모든 어프로치들이 다 장단점이 있어서 비즈니스 로직에 맞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유념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컨트롤러 간의 커뮤니케이션,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인밴드라고 하는 건 그냥 컨트롤러 사이에 필요한 공유되어야 되는 정보도 데이터 플레인에 다 뿌려 넣는, 이거를 인밴드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데이터 플레인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별도의 채널을 뚫어가지고 컨트롤러끼리는 하이 퍼포먼스를 보장해주자 라고 하는 게 아웃 오브 밴드예요. 장단점이 있는 거는 물론 아웃 오브 밴드라고 하는 건 별도의 채널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퍼포먼스는 훨씬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이터들을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인밴드라고 하는 거는 별도 비용은 들지 않지만 퍼포먼스가 느릴 수 있다는 거. 데이터가 얼마나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물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통신사 사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어떤 자원을 확보를 많이 하고 있으면은 뭐 인밴드로 가도 될 텐데, 그런 게 아닌 이상 별도 뚫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고, 플로우 셋업 모드도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마스터 컨트롤러. 이제 모든 토폴로지랑 플로우 인포메이션이 다 마스터로 전달이 돼서 거기서 이제 모든 그 디시전 메이킹이 되는 그런 어프로치가 가장 단순하면서 뭐 직관적인 어프로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퍼포먼스 바틀렉이 물론 존재한다라는 거. 그렇지만 장점이라고 하면은 모든 글로벌 토폴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옵티멀 패스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는 인그레스 컨트롤러인데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그 아까 패킷인 메시지라고 하는 게 기존의 플로우가 셋업되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한 플로우를 셋업해주기 위해서 패킷인 메시지를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패킷인 메시지라고 하는 걸 처음 받은 컨트롤러가 있으면은 얘가 이제 다른 컨트롤러들한테 이걸 쫙 이제 뿌리는 거죠. 내가 이거 결정할 테니까 너 이제 이거를 얘 포워딩하기 위해서 너가 얘 좀 포워딩 해줘. 이런 식으로 다른 컨트롤러들한테 그냥 정보 전달하는 거예요. 관련된 컨트롤러들한테. 그럼 걔네도 또 이제 본인 안에서 포워딩 결정하고 또 다른 컨트롤러한테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폴로지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컨트롤러끼리. 그렇죠?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바틀렉 문제는 없지만 그 옵티멀 패스 계산에서 조금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온루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니얼 옵티멀인데 그냥 나는 로컬 널리지에서 내 안에서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 플로우 그냥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고 내가 이제 인바운드 노드도 있고 아웃바운드 노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인바운드 이쪽에서 받아서 이쪽 아웃바운드로 포워딩해서 보내주면은 걔가 알아서 다음 컨트롤러가 잘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얘들은 어떻게 보면은 컴퓨테이션 오버헤드가 확실히 다른 애들보다 적은 거죠. 그 대신에 옵티멀 패스가 조금 이제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그 로컬 널리지의 어떤 정확도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그런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디시전 메이킹 포인트들을 가지고 설계했을 때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로 설계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저자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게 출발점이 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기본의 어떤 프로토타입을 소개하고 있어요. 프로토타입인데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멀티 컨트롤러 가야 되고 버티컬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버티컬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뭐 하나의 센트럴한 노드 컨트롤러는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컨트롤러가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어떤 ISP들의 그 비즈니스 레벨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아까 말했던 디시전 포인트들을 좀 이외에 버티컬과 멀티 컨트롤러 이외에 다른 디시전 포인트들은 사정에 맞게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만 제공하는 거죠. 이 논문에서는. 그럼 뼈가 뭔지 한번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버티컬하게 구성이 되는데 하나하나 이제 아래서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아래서 보면 존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네트워크 프록시미티 기반으로 이제 로지컬 유닛인데 여기서 보면은 네트워크상으로 가장 가까운 애들끼리를 하나의 존이라고 하는 걸로 묶어주고 로지컬하게 그 존이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어떤 나이브한 컨트롤러들이 다 이제 붙는 거예요. 나이브한 컨트롤러들이 붙는 거고 그 이제 나이브한 컨트롤러에 대해서 이 존에 대한 정보를 또 관리해주는 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존 매니저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스케일러빌리티 문제.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존으로 딱 나눠버리면은 적어도 컨트롤러가 모든 글로벌 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컨트롤러의 로드가 확실히 줄어들죠. 싱글 컨트롤러에 비해서. 두 번째는 플로우 셋업 딜레이도 줄어들죠. 이건 뭐 여지껏 말했던 맥락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관리해야 되는 노드들이 확실히 줄어드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익스텐더빌리티인데 똑같아요. 이것도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익스텐더빌리티가 확장된다라는 건 좀 제너럴한 프린시플이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나이브 컨트롤러가 붙는 거고 이제 존 매니저라고 하는 게 붙는데 이 존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에 그냥 플러그인 형식으로 딱딱 붙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컴포넌트가 첫 번째 그 커넥티비티 트래커라고 하는 거는 로컬 토폴로지를 담고 있는 애들 이 커넥티비티 트래커가 되는 거고 플로우 트래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서 플로우가 어떻게 관장되고 있는지 그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애가 그 로지컬하게 가지고 있는 애가 플로우 트래커가 되는 거고 컨피규레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존 안에 굉장히 많은 스위치들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스위치에 대한 물리적인 컨피규레이션은 그래도 정보가 있어야 그 안에서 포워딩을 좀 더 잘 관장을 해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기 네트워크 매니저라고 하는 여기 이제 글로벌 뷰로 관장하는 애들인데 아무래도 하드웨어 스페시픽한 정보들은 글로벌 뷰로 봐야겠죠. 그래서 글로벌 뷰로부터 그 정보를 받아서 이 포워딩 할 때 이제 참고해서
그 정책을 결정하는 유닛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존 매니저가 존재하는 거고, 그 위에 또 네트워크 매니저라고 존재하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그 토폴로지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존 매니저는 이제 로컬 토폴로지를 관리했으면은 이 로컬 토폴로지 정보가 전부 다 저 토폴로지 매니저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은 글로벌 토폴로지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글로벌 토폴로지 생성하는 게 토폴로지 매니저가 되는 거고, 크레덴셜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의 스위치라든지 앱이라든지 걔네들의 퍼블릭 키 관리하는 모듈이 되는 거고, 보안 관련된 애들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플로우 매니저는 글로벌 플로우 셋업하는 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스탯 콜렉터라고 하는 거는 모니터용이죠. 결국에 각각의 존에서 어떤 이제 스탯이 뽑아서 올라져 오면은 그 글로벌 스탯을 관리하는 모니터 모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그 모니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라고 하면 전부 다 저 스탯 콜렉터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컨피규레이션 매니저인데, 뭐 모니터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은 스탯 뽑았으면은 그걸 통해서 관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반적인 관리를. 그 설정도 바꿔줘야 되고, 에러가 있는 거면 해결도 해줘야 될 거고, 그런 어떤 API를 제공해서 이 밑으로 내려주는 기능을 하는 게 저 컨피규레이션 매니저예요. 이 정도로 보면은 어느 정도 기능은 다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팔리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뭐 여러 미들박스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제공이 될 텐데, 그런 애들로부터 오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를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펑션 콜로 바꿔주는 기능을 해요.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팔러시들을 이제 또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구체적인 예로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그 API 관련된 팔러시들을 이제 다 정의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된 어떤 글로벌 팔러시도 정의한다라고 했는데, 뭐 예시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 하면은 아키텍처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직관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애브스트랙트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아키텍처 오버뷰가 들어가고요. 펑션, 네. 여기서는 폴링만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폴링이랑 푸싱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게 컨트롤러에서 푸싱을 해서 내 토폴로지가 이거라고 제공해주는 방식이 있을 거고, 아니면 상위 컨트롤러에서 뭐야 라고 물어보고 그걸 받아가는 폴링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푸싱이랑 폴링이 둘 다 장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얘네가 말할 때 폴링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단점은 트래픽이 2배로 든다라는 거죠. 물어보고 받고. 물론 사이즈에 있어서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트래픽이 2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네를 적절하게 섞어주면은 그 트래픽의 부담이 줄어들 거다 라고 하는 근거 아래 어떤 식으로 이제 제안을 또 하냐면은, 하이 레벨 그 완전 마스터 노드에서 애플리케이션별로 리퀘어먼트라는 걸 등록해요. 내가 어느 정도 리퀘어먼트를 가지니까 이 정도만 충족시켜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폴링하는 그 리퀘어먼트라고 하는 거를 하위 컨트롤러들한테 전달을 해요. 그러면은 하위 컨트롤러들은 존에서 이제 토폴로지 뽑아낼 때는 폴링으로 사용을 하는데, 폴링을 사용하지만 이제 그 상위 컨트롤러로 넘겨줄 때, 아까 그 네트워크 매니저로 넘겨줄 때는 그 리퀘어먼트에 맞게 푸싱으로 간다라는 거죠. 바로바로 업데이트 될 필요 없는 애들인 거면은 그냥 푸싱을 좀 늦게 간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로 가는 게 얘네가 말할 때 가장 효율은 높다, 혹은 오버헤드가 그래도 적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좀 논외로 그런 구조로 가져갈 수 있고. 그럼 이제 이 ATN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이 좀 뭐 직관적인데, 각각의 A라고 하는 존 B부터 해가지고 G까지 존이 존재하는 거고, 이제 아웃바운드 노드도 있고 인바운드 노드도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모델, 지금 딱 보면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왼쪽은 노드 간에 싱글 엣지가 아니고 멀티플 엣지를 허용하는 경우고, 오른쪽은 싱글 엣지로 존재하는 경우예요. 그쵸? 근데 보면은 지금 논리적으로 존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은 A와 B 사이에 두 개의 이제 인바운드 엣지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왼쪽 모델이 맞아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고려하는 거는, 나중에 쇼티스트 패스 계산할 때 저렇게 멀티 링크로 가버리면은 저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굳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버헤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B라고 하는 존을 그냥 쪼개버리는 거예요. 멀티패스로 있으면 B1, B2로 쪼개서 이런 식으로 결정해버리면은 나중에 따로 저 두 개의 엣지, A와 B를 연결하는 두 개의 엣지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인 거죠. 이제 데스티네이션까지. 그래서 ATN이라고 하는 ANT인가? 아무튼 이 토폴로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저런 식으로 그 싱글 엣지로 연결되는 그래프 모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로우 셋업이라고 하는 거, 이제 플로우를 컨트롤러 쪽에 이제 요청이 오면 이제 셋업을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수행되는 작업이겠죠. 물론 SDN에서 컨트롤러 사이드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할 수 있는데, 플로우 셋업 딜레이랑 싱크로나이제이션 오버헤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플로우 어떤 셋업 요청이 올 때마다 이거를 이제 존 매니저가 네트워크 매니저에 계속 글로벌 뷰를 요청을 하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스케일러빌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싱글 포인트가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동기와 어떤 존 매니저 사이에서의 동기화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겠죠. 오버헤드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 반면에 그냥 존 매니저들이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이제 뭐 토폴로지 구성하고 플로우 셋업한 다음에 딴 애들이랑 동기화를 이제 풀리 동기화를 시키자니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동기화 오버헤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선택한 거는 아까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온루트 플로우 셋업 모델을 차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그리디 알고리즘처럼 각각의 존에서 그 포워딩 다 시키고 딴 존 전달하면은 걔가 또 알아서 나중에 포워딩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글로벌 뷰를 다 공유할 필요 없이 그렇게 그리디한 알고리즘으로 가면은 어느 정도 저 사이에서의 밸런스가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 저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데 SDN에서 그렇게 이제 와이드 에리어를 확장할 때 진짜 말 그대로 이 논문은 그 리퀘어먼트 분석했다라는 거에 컨트리뷰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기반으로 그냥 프로토타입 정도로 어느 정도 확장 가능한 뭐 마이크로 커널 같은 그런 아키텍처를 소개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SDN 논문을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읽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기준들 가지고 뭐 다양한 디스커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DN 논문 할 때. 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끝이 아니고 플로우 셋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본인들 그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하는 건데,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로 A라고 이제 상황 설정 먼저 얘기를 하면은 A라는 존에 여러 노드가 있겠지만 A부터 D까지가 있는 거고, A가 인그레스 노드라고 해서 인바운드 노드가 되는 거고, D가 이그레스 노드인가? 그래서 이제 빠져나간 노드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A의 어떤 플로우 셋업 요청이 들어오면은 어차피 이제 컨트롤러로 패킷 인 메시지를 올리겠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존 매니저라고 하는 게 그 토폴로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리퀘스트를 존 매니저로 끌어올려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존 매니저에서 그 토폴로지 모델을 본 다음에 이제 플로우를 구성해서 5번 스텝을 통해서 내려주면 이제 컨트롤러에서 각각의 내부 노드들한테 전달을 하겠죠. 이제 플로우 셋업 이제 룰을 심어줘야 되니까 그 설정된 플로우를 내려면서 룰을 심어주고 이제 그 인그레스 노드 쪽에 이제 플로우 이제 포워딩 시작해도 된다 라고 하면은 그 포워딩 테이블을 기준으로 계속 이제 포워딩이 진행되면서 다음 존까지 이제 D를 통해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른 존으로 이제 계속 이제 글로벌 포워딩이 진행이 되는 거죠. 플로우 콜이 A에서 한 번 일어나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제가 했다더라 하고 받자마자 반출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은 아키텍처인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분석한 요구사항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거. 물론 제가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옵티멀 패스에서 이제 멀어질 거냐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건 알고리즘 문제니까 좀 이제 여기서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아키텍처 상으로는 저는 재미있는 시작점인 것 같아요. 나도 이 레벨로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프랙티컬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저게 다른 존이랑 영향을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트로 논문으로 굉장히 좋은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